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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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BGMC에 떠난 시간 8월 14일입니다. 네, 날씨가 무지 덥죠? 네, 내일 모레면 말복입니다. 오늘 엄청 더운 하루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여름이 끝날 거예요. 말복이 지나면 날씨 시원해질 겁니다. 찬바람 불고요. 예, 방송을 아무리 봐주시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러고요. 날씨가 너무 더운가 봐요. 시청자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제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첫 번째 순서는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이죠. 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8월 모태펀드 투자 사업을 통해서 5,32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 14개 회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벤처캐피탈이 뭐 하는데죠? 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을 벤처캐피탈이라고 하죠. 벤처기업 후속 투자를 위한 5,300억 원 규모의 추경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를 운영할 회사를 14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을 빨리 선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빨리빨리 그 자금이 모험자본 벤처의 자본이 공급이 돼서 일자리를 빨리 창출하고 빨리 이렇게 그 사업이 확산이 될 수 있게 도와주도록 국회에서 자금 수경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금들이 실제적으로 자금이 진짜 필요한 벤처에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오라클이 아니고 아마존의 AWS 서비스가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존 웹 서비스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사의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및 동영상 블록 서비스인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를 바로 지난 10일, 지난 11일 서울 리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죠. 예. 아마존 레코그니션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사람이나 텍스트, 장면 등을 분석하고 식별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 아마존이 제공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사진 분석, 동영상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아마존이 이런 좋은 솔루션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 이미지 및 영상 분석 서비스인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크몽이라는 사이트 혹시 아세요? 크몽? 요즘은요, 그 직장인들이 이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프리랜서로 이제 알바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크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크몽. 자신의 재능을 팔 수 있는 프리랜서 마켓인데 재능 사이트, 재능 교환 사이트죠. 재능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트가 얼마 전에 총 1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재능을 거래할 수 있는 재능 교환 마켓인 크몽이 1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프리랜서 마켓이 생길 건데요. 되게 이제 제가 이거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리랜서 마켓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뭐 디자이너들이 홈페이지 디자인 해준다, 뭐 그 손글씨 잘 쓰는 분들 뭐라고 하죠? 그 손글씨 대신 써준다,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무슨 과외 해준다, 컨설팅 레슨 같은 거 해준다라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요 여태까지 누적 거래액이 약 500억 원이고요.
이 거래액을 통해서 지금 1년에, 아니 1년이 아니고 1억 이상을 누적 판매하신 분들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프리랜서인데 큰몽을 통해서만 1억을 넘게 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재 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디자인, IT 프로그래밍, 마케팅, 컨텐츠 제작, 컨설팅 레슨인데 여기 보세요. 컨설팅이 들어있어요. 컨설팅. 저희 기업 R&D 부서에서 하는 게 뭐죠? 바로 컨설팅이죠. 저도 여기다 등록을 했어요. 저도 기업 R&D 컨설팅을 큰몽에 등록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더라고요. 누구나 회원가입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이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서비스를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 인공지능, 요즘은 인공지능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 그 서비스 별로 없죠. 놀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교육 플랫폼 회사 놀이라는 회사가 대교 아시죠? 대교. 빨간펜 대교. 이 대교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어요. 대교라고 하는 그것도 거대한 교육 분야의 대기업한테 놀이라는 회사가 인수가 된 거죠. 놀이는요, 지난 2012년 설립된 회사고 수학의 스마트 러닝 솔루션을 만들고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교육회사예요. 왜 그 글로벌이냐면 현재 미국의 200개 학교의 공교육 현장에서 놀이의 교육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놀이. 교육 플랫폼, 우리나라의 교육 플랫폼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고 이 회사를 대교에서 인수한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에디터라는 회사, 에디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디터라고 하면 뭐죠? 우리 편집할 때 에디터가 아니고 에드에다가 ITO 안에서 에디터라고 하는 건데 글로벌 협업 문서 수리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문서를 협업으로 만드니까 문서 하나를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고 에디터라는 툴인데 이 에디터를 만든 그 회사가 테크스타즈라는 회사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게 왜 뉴스가 되냐면 이 테크스타즈라는 회사가 아무나 투자하는 곳이 아니고 글로벌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만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동안 투자한 회사가 바로 우버, 트윌리오 같은 샌드그리즈 같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투자한 거니까 그게 뭐예요? 촉이 있다. 투자하는 촉이 있다. 라는 회사가 거죠. 그런 투자하는 촉이 있는 테크스타즈라는 회사가 바로 글로벌 협업문서 출린 에디터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네. 스타트업 비긴스라는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 및 자금 조달 원리 세미나인데 저희가 하는 일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 투자긴 하지만 자금 조달 컨설팅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하루에 다 컨설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어디서? 그 서울 창업허브, 마포에 있는 서울 창업허브에서 하는 거고요. 그 1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5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예요. 정말 선약만 없으면 정말 가보고 싶은 세미나인데 제가 선약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갈 수 없어요. 다음번에 이런 류의 세미나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고 의견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 세미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한 자리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관심 있으면 많은 분들 꼭 가보시고 하더라고요. 예. 브로콜리 서비스 기억나세요, 혹시?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그 이제 일종의 가계부 서비스인데, 이 브로콜리라는 서비스가 가계부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했냐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그 이체할 때 뭐 쓰세요? 토스, 카카오톡에서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토스 같이 예전처럼 계좌 이체를 굉장히 쉽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류의 서비스를 바로 블록코드에서도 런칭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용자는 그 앱 안에 있는 이체맨을 통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계좌번호나 연락처만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만 있으면 바로 이체할 수 있는데 이 브로커링 서비스가 이 서비스 외에도 금융자산 통합 조회, 소비 패턴 분석, 가계부죠. 개인 맞춤형 카드를 추천해준 서비스. 이게 아마 이 브로커링 서비스의 수익 모델일 거라 생각해요. 카드 가입을 시키고 카드 가입을 하면 거기다 수익을 씌워야겠죠. 그죠? 그런 류의 서비스는 브로콜리인데 저도 이제 유사한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 통해서 그 가계부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하나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제 다음은 그 외국의 좀 특이한 제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종이컵 되게 문제가 많죠.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진행이 됐는데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태양광을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를 열심히 바퀴를 굴르면 페달을 굴르면 거기서 발생한 전기를 이용해서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먹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에 아이들이 컵을 가지고 왔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한 건데 종이컵을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들 이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들고 왔는데요. 종이컵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고요. 종이컵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컵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롱박으로 만든 컵입니다. 조롱박 컵. 저기 보시면 종이처럼 생겼죠. 근데 컵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컵이고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컵입니다. 바로 하이오 컵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조롱박이라고 하는 호롱박 같은 박을 이용해서 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박은 뭐지? 야채잖아요, 야채. 채소. 채소 중에서 컵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컵을 어떻게 만드냐면 저 사진 옆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3D 프린터로 틀을 만든 다음에 새끼 조롱박을 이 안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끼우면 조롱박이 컵 모양으로 자라나는 거죠. 컵 모양으로. 그 컵 모양으로 자라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어떤 가수를 갔더니 유리병 안에다가 새끼 사과를 넣어서 키우면 사과 컵에 맞춰서 딱 크잖아요. 그죠? 조롱박이 이 컵에 틀에 맞춰서 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크고 나면 뚜껑만 딱 달라서 다듬어 주면 바로 컵이 되는 겁니다. 이 컵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크림이라는 회사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회사고요. 신재생 컵입니다. 하이어 컵. 환경에 문제 없겠죠. 야채니까. 채소니까 먹고 버려도 바로 분해가 돼서 TV가 될 수 있는 그런 컵입니다. 색깔은 조금 예쁘지 않지만 이제 친환경스러운 컵이에요. 다음은 또 어떤 친환경적인 얘기일까요? 플라스틱 용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죠? 샴푸, 뭐 린스 이런 거 다 플라스틱 병에 들어가죠.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해저류 젤입니다. 사진 속에 보면 손에 들고 있는 동그란 젤 같은 게 있죠. 물풍선 같은 건데 바로 이 안에 그, 그, 그 화장품 제품이 들어있는 거 샤워 젤이 들어있어요. 샤워 젤. 러시라는 영국의 회사가 만든 거고요. 샤워 젤을 만들었는데 이 샤워 젤을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해조류, 바닷속에 있는 그 조류로 만든 해조류 젤로 만든 용기죠.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터트려서 바로 물에 쓰고 버릴 수 있는 해조류이기 때문에 바로 자연을 도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해조류 젤 러시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업체를 협회 상담을 했는데요.
그 업체도 이런 친환경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친환경 용기를 만들려고 하겠다는 건데, 버리면 바로 분해가 되는, 바로 종이처럼 분해가 돼서 바로 종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고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인데, 전주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조만간 저랑 협약을 해서 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같이 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친환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다음 뉴스 바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나죠?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발전소가 있죠.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바로 부력입니다. 부력. 조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력은 조수 간만의 차로서 하는 거죠.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조수 간만의 차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부력으로 해서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띄워놨어요. 띄워놓고 이제 파도에 따라서 이 풍력 발전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기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 발전기입니다. 프랑스의 아이디올이라는 회사가 만든 풍력 발전기고요. 부력식 풍력 발전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요한님. 예. 아이디얼 수력 발전기고요. 바람이 불었다 내렸다 하면 나가는 게 아니고 파도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그 생각이 생긴 열을 이용해서 바람이 들쑥날쑥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풍력 발전기입니다. 파도의 에너지 이용한 신개념 풍력 발전기를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의 아이디올이라는 회사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여러분 비트코인 요즘도 하시나요?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상가가 굉장히 안 좋으셨네요. 얼마 전에 제가 문의를 받았는데 제가 홍보 대행사 운영하고 있거든요. 홍보 대행사의 홍보 대행의 대가를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비트코인을 받아서 비트코인 환전을 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계좌 이체하듯이 그 좀 절차가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그 통장에서 통장을 옮겨야 하는 것들이 까다로워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에서 바로 카드처럼 현금처럼 쓸 수 없잖아요. 그걸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바로 그 암호화폐 칩입니다. 플립이라는 칩이고요. 이 플립이라는 칩 안에는 이제 이거는 핀테크 전문기업 픽페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거고요. 일종의 전자지갑이어서 이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환전이 되면 달러로 환전이 돼서 일종의 현금 카드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바로바로 결제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플립이라는 제품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그 좀 유명한 가상화폐는 환전할 수 있는 그 가상화폐 ATM이 생겼다는 얘기 들었는데 실제 본 적은 없고요.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상화폐를 받는 그런 매장들이 있죠. 옷가게나 음식점 같은 데서 가상화폐 받는데 환전이 거의 확실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주로 거래하더라고요. 조만간 이런 가상화폐를 가지고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업 아는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올해 들어서 8차네, 8차. 그래서 8번째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니까 월요일이나 수요일이군요. 화요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여름에 덥다고 그냥 쉬지 말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신청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다음은 오늘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네. 오백커리어라는 회사, 오백커리어. 오백커리어라는 회사는 뭐냐면 한국인 유학생에게 중국에 취업을 해주게 도와주는 오백커리어라는 컨설팅, 취업 컨설팅 전문 업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분들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향후 가장 큰 먹거리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강남이 막 뛰고 나서 압구정도가 잘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강남이 막 부자가 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곳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는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얻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중국 유학을 가서 유명한 명문대학을 가지만 이제 취직은 잘 안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한국의 유학생 똑똑한 친구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명문대를 가는데 중국인들 명문대 나오면 거의 80% 90%가 취직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 왜 중국 명문대를 갔는데도 10% 20% 정도밖에 취직이 안 될까? 왜 취직이 안 될까? 그 부분을 갖다가 고민해서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오백코리아라는 회사고요. 왜 오백코리아냐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500대 기업, 포춘 재산장 500대 기업이 중국엔 다 진출해 있어요. 한국에는 진출 안 돼 있는 나라들, 국가도, 회사도 있지만 중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500개 회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모든 유명한 500개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는 게 목표다라고 해서 500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손동영 대표라는 분이 중국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취업을 하려고 무지하게 고민해서 했던 분이고 수소가 중국의 빈명문대학을 나와서 이른바 골드칼라, 화이트칼라가 아니고 골드칼라로 불리는 전문직 종사자로 일을 해보면서 중국에서 취업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컨설팅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기는 뭐냐면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왜 취업이 안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완벽하지 않은 중국어 실력이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일과는 무관한 전공을 한다는 거죠. 단지 명문에 가기 위해서 전공을 막 선택하는 거죠. 막. 그래서 이제 업과는 무관한 전공을 선택한다. 그리고 비명문대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숙점을 자고 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손 대표가 하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국인 유학생들은요. 준비를 너무 늦게 해요. 경험도 너무 적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에서는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정해서 졸업할 때쯤이면은 최소 4개의 인턴십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이미 경력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2학년 때부터 2년 정도는 인턴십을 6개월씩 하면 4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턴십을 해서 경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인 졸업생들은 졸업학기가 돼야지만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학년 상태까지 놀다가 졸업학기 돼서 준비하다 보니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그 중국의 학생들에 비해서 경력이 2년 이상의 뒤처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중국의 통계를 보면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약 7만 명, 7만 500명이 되고요. 7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중국의 명문대에 진학을 하지만 취업은 되게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너무 진로에 대한 준비를 너무 늦게 한다. 중국의 우수한 학생들은 빠르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늦어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진로를 결정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진로에 맞춘 알바를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계획이 없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취업을 하고 닥치는 대로 인턴십을 하다 보니 이제 채용을 하려고 보면 경력이 엉망인 거죠. 스펙이 엉망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오백코리아 회사는 그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쪽으로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지만 취업이 되는지를 일일이 컨설팅 해주는 그런 취업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백커리어는 취업을 위한 1대1 전문 카운셀링 서비스고요. 유학생과 진로를 결정하고 나서는 그 기업의 직종의 연봉부터 시작해서 향후 진출 방향에 이르는 모든적인 상담을
해두고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떤 네트워킹 모임에 나가야 할지, 어떤 인턴십을 해야 할지를 다 제공한다는 거죠. 연회비를 받고 이걸 하고 있고요. 현재는 중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앞으로 재학하고자 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1,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아직 1,000명을 모진 않았던 얘기죠, 그죠? 중국에서 무언가 성공을 해보자 하는 분이라면, 중국의 500코리아라는 취업 컨설팅 회사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해외의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품은 뭘까요? 오늘 소개할 상품은요, 찍찍입니다, 찍찍. 그 양면 접착 젤 패드. 사진 속에 보이면요, TV를 붙인 건 아니고, 리모컨이 붙어있죠. 리모컨이 벽에 붙어있죠. 이거를 붙이는데 보면 요 뒤에 투명한 젤 패드가 있습니다. 젤 패드. 틱이라고 하는 젤 패드가 붙어있고요. 틱은 젤 패드 붙이고 그 위에 리모컨 다 붙이면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어요. 근데 이 젤 패드가 보통은 몇 번 쓰면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한데 이 젤 패드 스틱이라는 제품은 200회 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00회가 넘는 제품. 어떤 표면에나 붙여놓으면 뭐든지 붙일 수 있는 접착딱지입니다. 아무데나 붙여놓고 거기다 제품을 붙여놓을 수 있으니까 차에다 붙여놓고 핸드폰을 붙여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파티션에 칼을 붙이거나 펜을 붙이거나 이런 거 할 수도 스틱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가로 7cm, 10.6cm, 세로 6.3cm 정도의 크기라서 모바일 기기부터 액자나 작은 액세서리까지 여기까지 충분히 붙일 수 있고요. 최고 3kg, 300g, 최고 300g까지 무게까지 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해서 소형 물건들의 대부분을 붙일 수 있답니다. 좀 더 무거운 물건을 붙일 거면 스틱을 여러 장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함께. 끼고 나도 칙칙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가 되고 있고, 네 가지 사이즈, 네 가지를 한 팩에 넣어서 약 9달러, 10,000원 정도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게 되면 배송료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200회가 재사용이 가능한 양면 접착 젤패드 스틱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추천 과제입니다. 오늘 추천 과제는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과제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이 계실 거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뭐죠?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들,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기업들이 시청할 수 있는 기업이죠. 과제고요. 근데 이 과제는 특징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이 뭡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일반 민간인들로부터 숫자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인들한테 숫자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성을 확보하면 거기에 투자해주겠다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1년에 2억원까지 주는 건 어떤 식으로 주냐면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 그 아이디어가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요. 그러면 최소 20명을 통해 20명한테 5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까지 정부에서 매칭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최대 2억원까지 해주니까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 1억까지 받으면 정부가 2억을 투자하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5천만 원 받으면 정부가 1억을 투자하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을 받으면 2억을 투자하는 그런 과제고요. 이 과제를 한번 진행해보고 싶어서 근데 크라우드 펀딩 회사 하나 만나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만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정부가 매칭 투자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과제입니다. 1년에 2억을 지원합니다. 다음은요, 네. 한 계단 올라서 겁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네요. 오늘의 글은 마크라는 글입니다. 마크. 네.
그 전담 마크 머리 얘기 있잖아요. 그 농구 경기나 축구를 보면 전담 마크가 있고요. 지역 마크가 있습니다. 주로 약팀이 강팀을 만나서 쓰는 게 바로 전담 마크죠. 한 사람이 1대1로 붙는 거. 강팀은요, 1대1로 붙지 않고 자기의 포지션에서 충실한 자기 지역만 지키는 거죠. 읽어볼게요. 농구와 축구에는 전담 마크와 지역 마크가 있는데 주로 약팀이 강팀을 만났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 전담 마크입니다. 강팀은 주로 각자의 포지션에 충실한 지역 마크를 선택합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전담 마크와 지역 마크가 있는데요. 업무에 있어서 전담 마크는 소신과 주관이 없이 윗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만 하는 방식이라면 업무에서 지역 마크란 본인이 업무 영역에서만큼은 강한 신념을 갖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묵묵히 책임을 다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 마크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그 업무 역할을 강한 신념을 갖고 눈치를 보지 않고 묵묵히 책임을 다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크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순서는요. 마지막 순서가 아니군요.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뭐냐면요. 도시락 사업, 단체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고 싶은데 음식을 기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고민입니다. 사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인증과 기술 인증이 필요한데요. 기업 인증으로는 기업부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기부해서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기술 인증에는 특화 등록 또는 특허를 등록하든가 최소 5건 이상의 출원이 필요하고요. 또는 NET, 신기술 인증 아니면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기본은요. 보증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보증 한도가 나와야 합니다. 보증 한도. 보증 한도를 산출하는 공식은 전년도 매출액의 25%에서 기보증 혹은 기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보증 한도죠. 이 보증 한도가 1억 이상이 나올 수 있으면 1억 이상의 보증이 가능하죠. 저희가 뭐 벤처학연을 받거나 융자를 받거나 할 때 이 보증 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자격증 시험 볼 때도 항상 물어보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증 한도를 산출하는 공식은 전년도 매출의 25%에서 기대출이나 기보증 잔액을 뺀 나머지가 보증 한도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마지막 순서고요. 네. 네. 현대정주영 정주영 회장님이잖아요. 그죠? 정주영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정주영 창업 경쟁 대회가 벌써 7번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회 결선이 다음 주 수요일날 저희 기업 안에 지도사 교육을 시작하는 수요일날 1시 반부터 6시까지 마루 180이라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요, 경리대를 아산 나눔재단과 마루 180에서 9주간 사업을 진행한 최종 결선 진출 8개 팀의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들이 창업을 경진을 했는지를, 어떤 회사들이 창업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네. 꼭 벤처캐피탈이나 엔젤들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창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트렌드 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고요. 오늘은 굉장히 쓸쓸하게 방송을 진행했네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바로 내일 모레가 말복이죠. 말복이 지나고 나면 아침 저녁을 조금 찬바람이 불 겁니다. 더운 여름 기간 내에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 방송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